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사주 명리 TV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48년생, 60년생, 72년생, 84년생의 을목일간의 쥐띠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생의 김이 월이죠. 그리고 75세 남자분이신데요. 정묘대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75 여기에 와 있죠. 중간에 와 있어요. 목, 생화, 식신이 되죠. 식신대운이 됩니다. 식신은 남자분에게는 자식이 되겠죠. 자식도 되지만 일도 되고 공부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운에는 이제 내가 이제까지 공부를 했다면 그 공부를 또 이제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식과의 인연이 끝나는 경우도 있겠죠. 또 내가 하던 일이 멈출 수도 있거나 또 하던 일이 또 진행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땅 문서를 사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뭐 중단이 될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겠죠.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해봤더니 그것이 또 일이 잘 진행이 안 돼서 조금 중단이 될 수도 있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근데 이 나이에는 이제 거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오는데 특히 이제 자식하고의 인연이 끝난다. 인연이. 그래서 이제 자식이 또 말을 안 듣는다거나 자식이 또 속을 썩인다거나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내가 좀 마음이 뭐 이렇게 부모를 만나러 오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마음이 많이 우울해지겠다. 그래서요, 이 우울해지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주변 그 친구분들하고 같이 어울리시는 게 더 낫겠죠? 그게 훨씬 더 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성향적으로 원래 남한테 잘해요. 남한테 잘하는데, 어, 그 집안에 조금 많이 소홀하고 살았다는 거, 집안에 못하고 남한테 잘하느라고 좀 많이 소홀했을 거다. 그래서 좀 뭐라 그래요? 어, 심성은 착하신데요. 남 좋은 일 생긴다고 하죠. 남 좋은 일만 많이 하고 살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네요. 물론 일과 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라 좀 틀리기도 하겠지만요. 그래도 이런 성향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울해져서 약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차라리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좀 돌아다니시든지 뭐 여행을 하신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신금대운에 와 있죠. 신금대운은 이 을목일간의 평관이 됩니다. 평관이 됩니다. 그래서 평관은 남자분에게는 자식도 되겠죠. 자식 무슨 내 명예 어떤 감투 이제 직장도 이제 되겠네요. 63세면 직장도 되겠죠. 감투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63세라서 퇴직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2년 더 다니고 나면 64세, 65세 퇴직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굉장히 이 운에는 많은 지출이 일어나요, 지출. 그래서 혹시나 자식한테 돈이 주어야 되는 상황들로 인해서 많은 지출이 일어날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내가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세금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과 동업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서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관제수가 일어나서 지출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현상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게 왜 오냐면 남한테 돈을 빌려주면 안 돼요. 이 시기에는요. 근데 분명하게 누가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도 자식도 돼요. 자식이 돈을 아버지 빌려달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조금 잘못되면은 지금 아니고 후에 간제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펼칠 수가 있다거나, 만약에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자식이 돈을 안 갚는다거나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조금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못되면은 일이 별로 그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과도 인연이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법적인 일이 일어나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해서 이렇게 꼭 퇴직하고 나면은 돈이 있는 줄 알잖아요. 왜냐면 연금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꼭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절대 빌려주면 안 돼요. 왜냐면 잘못하면 내가 빚을 지는 경우도 있어요. 빚을 질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아들이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들이 빌려달라 해갖고 아버지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죠. 돈을 안 줬을 경우요. 참, 그걸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죠. 예. 그런 경우로 인해서 내가 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현상국도 있습니다. 이게 운이 사람 따라 다 틀리겠죠.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뭐 환경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걸로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절대 빚을 질 수 있으니까 돈 빌려주지 마시고요. 또 주변의 친구들이나 뭐 누구든지 일단은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 그러면 잘못하면 내가 그걸로 인해서 완전한 스트레스, 급 스트레스로 내가 좀 힘들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말대운에 있네요. 자대운, 말대운에요. 근데 이제 목일간의 자는 편인이 되죠. 편인은 문서도 되지만 또 공부도 된다고 했죠. 뭐 어머니도 됩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 대운에 지금 말대운에 와 있어가지고요. 좀 우울증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울증. 이 우울증이 자식 때문에 우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식이 속썩여서 우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한편으로는 애정 때문에, 남녀 간의 애정 문제로 인해서 내가 좀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정 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그 애정에 정이 식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남편이 없는 분들은 남친으로부터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게 문서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누가 내 문서를 깨는 형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우울증이 올 수 있겠다. 그러면 약까지 먹을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은 우울증 약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든지, 아니면 어떤 명상 철학 공부를 좀 하시든지. 근데 좀 많이 웃는 것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우울증이 잘못하면 힘들어지는 형상국이 되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자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애정 문제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미 이제 50세 이후부터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조금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돈. 항상 나는 돈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항상 문제, 없어도 없는 대로 문제.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쓰면 되는데, 근데 자꾸 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삶이 이렇게 쭉 오는데요. 본래 이분이 강의나 이렇게 뭐 교육계나 뭐 이렇게 그 말로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더 좋겠죠. 특히 이렇게 우울증 걸리려고 할 때는 말하러 돌아다녀야 되겠죠. 많이. 그렇게 해서 이 우울증을 잘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겠죠. 또 이제 집안에 혹시나 자식이 내 말 안 듣는다고 너는 이렇게 저렇게 막 자꾸 참견을 한다면, 며느리가 하는 일에도 참견을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또 자식과 인연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또 자식과 인연이 끊어질 수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분해서 또 내가 우울증 걸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자식을 낳아야 돼요. 왜냐면 자식과 인연이 없을 때는 자식을 딱 낳아줬을 때 내가 병이 안 오거든요. 근데 내가 자식을 놓지 못하니까, 이렇게 탁 낳아야 되는데 놓지를 못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 우울증이 올 수 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자식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 상황에 맞게 자기가 다양하게 자기가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38, 39 여기에 와 있네요. 금은 을목일간의 정관이 되죠. 정관. 그쵸? 정관이 되네요. 그러면 이 정관과의 관계들이 일어나겠죠. 여자에게 정관은 뭐 남편이죠. 남편. 그 다음에 직장. 내 명예. 이런 거죠. 감투. 이런 거. 근데 이제 이 39세 하면 내년이 40세가 돼요. 그럼 직장 다니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 정관대원에는 직장 다니고 계신 분들은 잘못하면 사표 쓸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직원들을 요즘 많이 감축하잖아요. 그거에 또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에 정말 잘해야 되겠죠. 내가 안 잘리려면. 또 잘못하면 그런 현상들이 생기니까요. 좀 직장 다니실 때 조심해야 되고요. 또 이제 남편과의 갈등이 좀 생기겠죠. 남편과의 갈등. 남편이 이제 뭐 내 말을 안 들어준다거나 내 마음을 안 알아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꾸 남편하고 자꾸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분은 지금 이 운에는 자꾸 밖에 그러니까 자꾸 남한테는 막 잘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 집에 와서 남편한테는 또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해줘야 되는데 직장을 다니신다는 의미로 또 집에 소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남편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잘못하면 직장도 놓치지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조금 내가 문제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분명히 지혜로운 방법은 남편한테 잘하면 돼요. 남한테 먼저 잘하지 말고 남편한테 잘하고, 또 직장에 잘하면 돼요. 내가 사표 대상이 안 되려면 직장에 잘하면 됩니다. 그게 내가 운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런 운이 왔을 때는 자꾸 내가 에너지를 남편을 자꾸 극하고 또 직장에 대한 극을 하거든요. 자꾸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걸 자꾸 알아차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자꾸 몇 년 동안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직장을 오래 다닐 수도 있고 남편과의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일단 남한테 잘하지 말고 집안에 좀 잘하자. 이거를 자꾸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셔야 이 운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 운을 바꿀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여자분이세요. 여자분.
여자분이시니까요. 남자분 참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친구들이나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밖으로 돌지 말고 일단은 이 시간들로만 해서라도 안으로 자꾸 가족들과 함께 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제 공부하셔야, 이분은 또 공부를 어차피 하셔야 되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이제 많이 잘 돌아다니시거든요. 밖에를. 여행도 좋아하고, 또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 시기에는 더 그런 일들이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절대 정말 내가 남편하고 같이 오래 살고 싶다거나 직장에 오래 다니고 싶다면 그걸 주관으로 인해서 그런 집안에 잘하고 또 직장에 잘하고 하시면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48년생, 60년생, 72년생, 84년생 쥐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을목일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전에 했을 때는 간목일간이었잖아요. 지금은 을목일간이다. 그래서 을목일간에 이런 현상들이 오니까 을목일간이 보시면서 이 현상들이 오니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자생 96년생 27세 여자분이시고요. 나이는 27이니까 여기에 와 있네요. 간목일간은 아니 을목일간의 간목은 겁재가 되죠. 겁재. 그러면 겁재와 관련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겁재는 뭐 친구도 될 수 있고 직장 동료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거래처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동업자 뭐 형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분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어리니까 친구들과의 뭐 형제들과의 관계가 더 많이 형성이 되겠네요. 아니면 이 나이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니까 직장 동료하고 그런 관계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을 잘 만나야겠죠. 이럴 때는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분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는 주변에 친구나 또 직장 동료나 사람을 좀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나하고 인연이 아닌 사람은 나에게 조금 상처를 주고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문제로 잘못 만나면 내 돈이 뺏기는 형국으로 되니까 뺏기는 형국으로 되니까요. 이럴 때는 보증도 서서도 안 되고, 물론 마찬가지로 그죠. 내 돈이 뺏긴다니까. 그래 아니면 그 돈을 빌려준다거나 그것도 안 되겠죠. 아니면 누가 사기치러 나한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야 돼요. 키포인트가 여기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평생 그 공부를 되게 좋아하고요. 어차피 공부 만약에 안 했다면 공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여자분이시니까 평생 그 남편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 때문에 내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어쩔 땐 좋을 때도 있겠지만 급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있다. 남편 때문에. 그래서 남편하고의 사이가 조금 많이 좋아지려면 내가 공부가 돼야 되겠죠. 마음 공부가 돼야 돼요. 왜냐면 이 남편을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내 공부가 끝나야 남편이 이런 것도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역지사지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눈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이제 평생 갈 수 있으니까요. 결혼해서 남편이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게 내 공부라고 까름하구나, 이게 가지고 왔구나 하고 내가 그거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남편하고 사이도 더 좋아지고 돈독하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항상 내가 직장을 다녀도
이 직장을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형상국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까름하니까 직장에 다니면서도 불평불만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불평불만을 하는 것보다는 이 직장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직장도 내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신다면 직장에서도 잘 오랫동안 꾸준히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과 직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직장 동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좀 힘든 일이 와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 동료하고도 이게 지금 나 때문에 아니 친구 때문에 동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시기가 내가 이런 시기구나 하고 내가 빨리 마음을 추스리는 게 그게 더 빠른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지혜로운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런 생각들을 좀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제가 96년생에 대한 27세 여자분 이 사주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하나 더 넣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 희망이거든요. 어떤 분이 이러신 말씀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도 돈 버시나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 이걸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궁금증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줬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데 저는 돈 받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즘 많은 사람들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렇게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답변을 해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좀 어쩔 때는 그런 게 조금 마음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희망적인 말을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